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저는 뭐 별로 관심은 크게 없는데 좀 특이하게 본 거 하나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뭐 제 고향인 대구, 그 다음에 제일 뭐 반대되는 쪽을 뭐 광주라고 치면 광주하고 대구는 투표 경향이 아주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무슨 뭐 우리가 맨날 저 욕하는 우리 돼지 장군이 저 위에 살고 계신 그쪽의 투표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9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기서 막 탄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막 비난해요. 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거 아니냐, 무조건 몰빵이냐, 그냥 그 당에서 나오면 무조건 다 찍어주냐.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는 차이.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전 대구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라도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있구나. 이러면 또 이제 미친 듯이 댓글 달릴 겁니다. 알고 있어요. 뭐 좌파 점쟁이 왔느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무슨 온갖 얘기들 다 하는데 저는 좌파 아니에요. 저는 우파예요. 우파. 저는 친일파를 싫어하는 우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는 국수주의자 그런 약간 외세를 반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조선 말기 때 흥선대원군을 지지했던 그 국수주의자들은 외세, 그러니까 뭐 일본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다 싫고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니네가 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한일합방 되고 나니까 막 자결하고 막 난리치는 그런 게 보수지. 일본 천황 생일 축하 행사 가가지고 니나노 하는 이거는 보수가 아니고 그건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러니까 자꾸 좀 그걸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 얘기하면 좌파 점쟁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몰빵을 하는데 차이점. 전라도는 누가 나왔는지는 보고 찍습니다. 경상도는 누가 나왔는지조차 보지 않고 찍어요. 그게 어디서 극명하게 제가 이번에 봤냐면, 자, 이낙연 전 총리 선거비도 보전 못 받고 떨어졌어요. 전라도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 전라도 사람입니다. 왜? 당이 그 당이 아니라서? 아니 그럼 그게 이유인가요? 왜? 그 당 출신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당장 한 명 간신히 공천 뭐 그때 취소돼가지고 대신 그 김종민 의원 새로운 미래 대전에서 됐는데 그분도 지금 그쪽 편으로 들어가지 뭐 저쪽 편으로 안 들어가요. 분류해가지고 이제 표 대결한다 들어갈 때. 근데 대구 달서구에서 이번에 나오신 유영재 변호사? 그분 당선됐어요. 유영하? 유영하 변호사. 네, 그분 당선됐어요. 그분 뭐 하던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줬던 일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한 거예요. 근데 변호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잘렸어. 근데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됐어요. 이게 딱 보면 그분이 가는 거죠. 경상도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 건희 누나가 나왔어도 찍어요. 예. 압도적으로 찍었을 거예요. 예. 우리 건희 누나가 나왔어도 하고 압도적으로 찍었을 겁니다. 뭐 압도적이 아니라고 하면 한 80%, 90%안 나오고 80% 정도 나왔을 건가? 그 찍었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이번에 이제 몇몇 떨어졌던 분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이광재 안철수 의원한테 졌죠. 그 다음에 뭐 김은혜 말도 안 되는 아줌마한테 진 그런 사람들 또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분들 전라도에 났으면 제가 볼 때 졌어요. 왜?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번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인구도 적고 항상 핍박받고 있고 뭔가 그런 옛날에 이제 동학이 일어난 건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은 최재형 선생은 경주 출신이고요. 동학이라는 학문은 경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건 전라도 쪽이에요. 이유는
전라도에 그 고부 군수했던 아주 사악한 새끼가 너무 삥땅을 많이 쳐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해놓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경상도는 삥땅 덜 많고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핍박받고 압박을 받다 보니 이분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 뭔가를 탐구하게 되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공보물이 나옵니다. 그거를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 제 주변에 잘 없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고 이 사람 세금 얼마 냈고 어떤 징역을 살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자식들은 뭐하고 있고, 저는 항상 꼼꼼히 읽어봐요. 근데 그냥 제 느낌은 전라도 사람들은 그런 거 오면 정말 꼼꼼히 읽어보고 그래도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거고, 경상도는 안 읽어본다. 또 이러면 이제 반발하시겠지만, 네. 좀 그런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거죠. 명리학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맨날 물어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노력하고 탐구하고 열심히 고민하는 사람이 더 발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오래 걸릴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걸 이기고 싶다? 그거 지는 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아봐야죠. 그런 거 일체도 안 하면서 뭐 맨날 뭐 불만들만 많고.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거는 울산에 어떤 시장에 가가지고 어떤 그 일하시는 약간 할머니에 가까운 분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보다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 인터뷰 보고 제가 충격 먹은 게, 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찍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겠다는 거는 이게 무슨 근건지 내가 그거 듣고 정말 충격 먹었어요. 아니, 나라를 팔아먹으면 새누리당을 찍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북한 같았으면 벌써 아오지탄강 끌려갔어요. 하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인정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이제 좀 늦어가지고 택시 탔는데, 전 택시 타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 백미러 있는 거기다가 큰 글씨로 허경영을 지지하는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전 그런 분 다 인정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내 주변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고, 내가 어쨌거나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남겨봅니다. 질문? 네. 네. 그러면은 이 영양이고 그 영양적으로 봤을 때 전라도 쪽이 그렇게 되는 것과 그 경상도 쪽 영양 쪽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지리적인 걸로 본다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양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요새 그 유홍준 교수님이 새로 내신 국토박물관 순례라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지금 추가로 나온 책들 읽어보면, 이미 몇천 년, 2000년 전인가? 뭐 하여튼 엄청 전인 삼국시대 때부터 백제 조금 핍박을 받아온 게 사실이에요. 왜? 가장 먼저 멸망했고 거기에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실질로는 신라군은 5만밖에 안 되고 당나라의 소정방이 끌고 온 게 거의 20만이 넘어요. 다 4배가 넘는. 뭐 전체 국민이 한 80만 뭐 400만이 안 되는 나라에 20만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못 막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그 비율로 따지면 거기 뭐 한 400만이라고 따지고 그럼 10배나 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한 300만 명의 미군이 미군 안 들어오구나. 중국군 300만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초토화시키고 망해요. 망하지. 어떻게 버텨? 못 버티지.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 플러스, 그리고
이 여기가 이제 곡창지대다 보니까 풍부하잖아요. 먹고 살기가 좋아. 경상도는 산이 너무 많아. 풀 뜯어먹기 먹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 그 더 웃긴 건 거기 이제 뭐 백마강 주변에 부여 쪽에 가면 지금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그 이완용부터 해서 그 위에 그러니까 세도가들 그 외척들 뭐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을 다 노론이라고 보는데 노론의 출발점이자 노론에서 되게 떠받드는 우암 송시열하고 그 위에 이제 이경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 부여 사람이에요. 그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시작은 거기서 시작했는데 이게 안동이나 이쪽으로 가더니 더 막 완전히 이상하게 자기들만 오른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지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 또는 그런 지금은 이제 KTX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해서 소통이 많이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잘 불과 100년도 안 돼요. 100년 전에는 자동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한계에 따른 이렇게 분리가 되게 큰 영향을 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그 친일파 쪽에서 써먹으니까 왜? 서로 편을 가르기 위해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한민족인데 맨날 뭐 얘기할 때는 야 한민족 와 뭐 축구할 때는 뭐 난리치더니 왜 끝나고 나면 맨날 갈라져.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거 따져야지. 붉은 악마야 왜 하필 푸른 악마는 없어요? 이쪽은 붉은 악마하고 이쪽은 푸른 악마 하든지 그렇게 싸우지. 그건 또 안 하면서 뭐 맨날 그거 왜 그 프레임에 씌여가지고 자꾸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제 한 50년 넘게 서로 교류도 많아졌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어쨌거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 서울로 보내서 서울에 있는 놈들은 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그래.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 와서 살잖아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런 여러 통계 자료들 또는 여러 데이터들 그 외에도 많은 지식들을 접하시면 좀 더 세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면 더 재밌어요. 그리고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물상론 관점에서의 좀 해설 부탁드리는 건데 그럼 강원도도 이번에 보니까 완전 판세가 이쪽은 쭉 올라와 서울까지 다 파란색이고 이쪽은 쭉 빨간색이고 강원도 원래부터 그런 새누리당 쪽에 지지층이었죠. 그게 물상론적으로 했을 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강원도가 어떤 지역이 어떤 뭐 세서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좀 웃긴 얘기인데 강원도는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예요. 북한도 강원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것인가를 놓고 보면 경상도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자 원래는 북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큰 한 덩어리에 바닷가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특히 그 높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산맥 때문에 이쪽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강원도의 관찰사라고 하는 도지사가 머무는 관하는 강릉에 있었어요. 원주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원주, 춘천이 되게 강원도의 핵심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고 강릉이에요. 강릉 속초가 중심지고 이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6.25 터지고 막 그 휴전선에서 싸우고 박살나 있으니까 누가 거기서 살아요. 다 도망가든 피난 가든지 뭐 어디로 갔겠지. 그 다음에 정리가 좀 됐어.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살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오겠어? 위에서 못 오니까 이쪽에서도 잘 안 가요. 왜? 경기도까지만 가지. 뭐 국까지 안 가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그냥 강원도 뿐이지. 말이 강원도지. 그냥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상주시인데 상주 사람이나 뭐 강원도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뭐 태백산맥 그 주변으로 사는 사람들 뭐 비슷하고 지금도 보면 강원랜드 있잖아요. 강원랜드. 이번에도 또 찍었더라고요. 우리 권성동 의원을. 강원랜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거기에 줄을 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걸 대놓고 하는데도 찍잖아요. 그게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상도처럼 안 생각하고 찍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찍는. 그거는
전라도 쪽 성향이 아니라 경상도 쪽 성향이고 뭐 어쨌거나 밑에 그러니까 이런 이쪽 라인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그 상주, 봉화, 문경 이쪽이 옛날에는 이제 교통의 요지였어요. 왜? 한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질러 가다 보니까 거기가 그 뭐 고모령도 있고 또 뭐지 축풍령도 있고 그 령이라는 데가 휴게소도 있고 한 이유가 그나마 그 산맥 중에 조금 낮아서 건너갈 수 있는 데가 그 령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휴게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달구지 끌고 가고 이런 거. 근데 지금 자동차가 있어서 터널도 뚫고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런 데가 메인 중심지였다면 지금은 거기가 거의 다 망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도 안 돼, 교통요지도 아니야. 그렇다고 무슨 사람들이 생각이 뭐 달라져서 뭘 거기 첨단 뭐 이런 것도 안 해. 그냥 계속 찍어대.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 넓은 땅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강원도는 관광지라도 있잖아. 그래서 좀 더 그쪽 성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인가? 미세먼지 되게 많은 날이 있었어요. 오, 미세먼지 지도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미세먼지는 어디서 오나요? 중국에서 오죠. 그러면 어디가 미세먼지가 더 경보가 떠야 되는 거죠? 이쪽 서울에 서해 쪽이 떠야 되죠. 지난주 미세먼지 경보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세먼지는 이쪽이 다 떴습니다. 네. 제대로 판단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도 글로 간다. 미세먼지도 알아서 가더라. 참 신기한 일이죠. 바람이 분명히 이쪽에서 불고 그거 안 좋은 건 다 중국에서 오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경보는 이쪽에 다 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